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이 교수님의 고혈압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혈압의 A, B, C, D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A, B, C, D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ABCD는 이제 4개의 기존의 첫 글자를 딴 네. 알파벳이 공교롭게 또 ABCD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A는 이제 엔지오텐신 2를 예, 요놈이죠. 네, 요거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을 A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B는 이제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예, 심장이 네. 너무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네, 하는 게 B 요게 약제들이고 B. 그리고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제들을 아트리얼 컨스트릭션에 관여하는 게 C. 예, 혈관을 편안하게. 이 필기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비너스 리턴에 관여하는 약제들이 D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 C, D는 여기 이렇게 딱 알아놓으시면은 이 고혈압 약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그냥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요. 조금 더 여기 깊이 좀 파고드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네. 예, 여기 봐주시면 결국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는 걸 이제 뭐라고 하죠?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혈압이 떨어지는 거 저혈압입니까? 쇼크입니까? 네,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까지 없어지는 이제 장기 손상까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쇼크라고 하는데요. 예, 쇼크. 우리 몸은 이 쇼크에 저항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기전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아, 쇼크.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면 결국 쇼크가 돼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원초적인 강력한 기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그 첫 번째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네, 이게 첫 번째네요. 네, 예, 우리말로 자율신경계, 이게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자율신경계. 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이,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뭐 심장 빨리 뛰고 싶다고 빨리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에 항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하고 본인이 알아서 이제 네. 조절이 되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혈압 올리고 싶다고 혈압 올릴 수 없잖아요. 혈압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없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발성을 가지고 이 혈압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이 신경계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네요. 네. 네. 또한 이 혈압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호르몬.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네, 되는 그쵸. 거군요. 예. 그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예. 앞에서 그림 보여드렸죠. 예. 레닌, 네. 안지오텐신, 그리고 네. 알도스테론 시스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개의 호르몬이 묶어서, 왜냐면 이 호르몬이 앞에 끼 뒤에 걸 부르고 그게 그 다음 걸 부르고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 시스템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자율신경계보다는 한 박자가 좀 늦어요. 이거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쇼크에 빠지면은 뭐 심박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몇 초 안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즉각적으로 네, 그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되겠고요. 네. 호르몬 시스템은 좀 더 장기적으로. 약간은 네, 장기적으로. 네. 예.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바꿔서 혈압을 올리는 물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면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쵸. 예. 떨어지는 혈압에 저항을 하게 되네. 네. 우리 생존에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이죠. 아, 그렇겠군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과도하게 항진되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혈압입니까? 네,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혈압이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 혈압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좀 유지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이 왜 올라갔느냐에 대한 그 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올라갔느냐? 원래 우리가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이게 저항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겁니까?
아, 그러게요. 여기에는 이제 관여하는 것들이 자꾸 네. 저는 질문을 할 줄 모르고 이제 했는데 관여하는 게 많죠. 너무 많죠. 고혈압이 예. 생기는 기전은 너무 많습니다. 유전자부터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물리적으로 노화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그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고혈압 연구하시는 분들의 숙제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이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걸 명확하게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나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놈들을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예, 하나만 더. 근데 이 시스템이 또 하나의 질환에서 예. 고혈압이 아닌 또 하나의 질환에서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질환에서 네. 또 중요한데 어떤 질환입니까? 바로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심부전입니까? 맞습니다. 예, 네, 심부전이죠. 이렇게 또 연결을 네.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심부전이라는 질환도 이제 우리 기억 유튜브에서 또 진행할 예정인데 많이 경청 부탁드리고요. 예, 잠시 홍보를 하자면은요. 이게 고혈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부전은 이거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심부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 아니겠습니까? 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에 대해서 또 우리 제이 교수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혈압은 특징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왜 항진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심부전은 우리 심장이 심장 근육이 심근경사 같은 게 생기면서 심장에 뛰는 힘이 감소합니다. 예, 심장의 어떤 힘이 네. 뛰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일종의 쇼크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쇼크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진이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에서 썼던 약을 요 두 가지 시스템 억제하는 약을 심부전에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하고 심부전은 완전히 다른 병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약을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부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왜 혈압약 주셨어요? 왜냐면 나는 혈압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여기 약전에 보면은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심부전으로 치료를 하러 왔는데 이 네. 의사가 혈압약을 줬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공의 선생님도 물어봐요. 이렇게 혈압이 낮은데 심지어 이제 병동 환자분들은 입원해 있을 때는 이 심부전이 굉장히 중증도가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혈압이 낮아도 이 그렇죠. 약제들을 써야 돼요. 예, 이거 근데 전공의 선생님이 이런 걸 질문을 합니까? 전공의 선생님이 뭘 물어보냐면은 이렇게 혈압이 낮은데 혈압약을 써도 이렇게 더 낮춰도 혈압이 되냐? 꼭 써야 됩니까? 네, 물어보는 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심부전 코너에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예, 다만 아주. 이 시스템은 고혈압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우리 몸의 원초적인 기전이다. 예, 이게 뭐 꼭 고혈압, 심부전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의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하는 혈관, 심장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됩니까?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 슬라이드인데요. 요거는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국 우리 몸에서 콩팥에서 나오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결국 이 우리 몸의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이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거나 이럴 때 이 호르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네요, 네, 여기가. 시작이죠. 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여기가 이제 그래서 받아들인 거고요. 얘가 엔지오텐신 노겐을 엔지오텐신 1으로 바꾸는데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엔지오텐신 1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전구 물질을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바꿔가지고 네. 원이 되고요. 근데 엔지오텐신 1은 잘 몰라도 돼요. 얘가 엔지오텐신 2의 어머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놈이 문제입니다. 요게 굉장히 문제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엔지오텐신 1을 2로 바꾸는 물질을 우리가 ACE,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요거 어디에서 생성됩니까? 작용을 어디서 합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을 2로 바꾸는 거죠. 네네, 1을 2로 바꾸는 네, 엔자임. 네.
엔자임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ACE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AC라고 하는데 이 AC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엔지오텐신 2가 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2가 나오는 것을 억제시키려면은 AC를 줄여줘야 될까요? 올려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많아지면 얘를 얘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줄여주면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혈압약이 예.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이니비터. 네. 예, 이걸 억제해주는 약이 그쵸.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어렵죠, 예. 말이죠. 아유,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더 편해요. AC 이니비터입니다, 얘가.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엔지오텐신 2라는 물질이 결국 AT1 리셉터에 가서 이 위에 있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들을 해요. 아,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게 다 이게 안 좋은 역할이죠. 그렇죠. 안 좋은 혈관을 거. 네. 수축시키고 심장을 두껍게 만들고 네. 그리고 아까 두껍게 교감신경을 짝꿍이었죠, 아까. 네. 얘를 또 항진시켜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크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교감신경이 있었고 RAS가 있었는데 네. 요게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악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고요. 그렇죠. 활성산소도 만드네요. 그렇죠. 뭐 온갖 안 좋은 건 네, 다 다 하는 하고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엔지오텐신 2가 또 하나의 이 AT1 리셉터에 작용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자식이 있어요. 그게 알도스테론입니다. 여기에서 자식이 또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쵸. 되는 겁니다. 이 알도스테론은 소듐과 워솔트와 여기 워터를 있네요. 네. 리텐션 시키면서 네. 포타슘은 내보내는 키드 콩팥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네.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나트륨하고 물을 네. 많이 갖고 있게 네. 해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도 그렇죠. 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체액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자꾸 이게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 원초적으로는 꼭 필요한 그렇죠. 물질입니다. 너무 강력하지만 병을 유발하는 물질, 만병의 근원 엔지오텐신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AC 이니비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엔지오텐신 2가 AT1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합하는 거를 어떻게 좀 그쵸. 억제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AR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엔지오텐신 2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게 딱 붙어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못 붙게 뭔가 여기서 네. 이 단계에서 방해를 네. 해주는 그 네. 약이 이제 ARB 이거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리셉터 블로커 네, 차단제. 아, 엔지오텐신 예. 수용체 차단제. 수용체 우리말로. 차단제 그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먹는 그 혈압약을 보시면은요. 대부분 요거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있을 그쵸.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은 너무 중요한 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네, 약이에요. 일단은 A잖아요. 순서도 A예요. A. 제일 먼저고. A, B, C, D 중에 A. A이고 이 약이 왜 중요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아. 또 다음 코너에 다음 준비되어 코너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 볼 왜 수밖에 이게 없네요. 왜 중요한지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은 A, B, C, D 중에 우리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을 예. 고혈압 팟캐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예상해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예상해 자, 보죠. 1등은 ARB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등은 혹시 C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만큼 이 ARB 왜 AC 리미터가 빠졌는지 AC 리미터가 사실 더 앞쪽에서 나왔던 약인데 예,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은 이쪽 아예 이 앞에서부터 그쵸. 차단을 하니까 좋은 거 하지만 아닙니까? AC 미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죠.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뭐는 다 준비되어 나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일단은 좀 쉬었다가 가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만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내용 요약해드리면은 우리 A, B, C, D 네 가지 기전중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A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 A 기전, 라스 시스템, 이 기전은 우리 몸의 혈압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이 올라가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근본이 되는 물질, 엔지오텐신 2. 네.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지오텐신 2의 생성을 막는 물질이
ACE2 그리고 엔지오텐신 2가 작용을 막는 약제가 ARB. ARB. 그래서 근데 이게 그쵸. 이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